안녕하세요. 샤넬리수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3세기에서 15세기 유럽의 문화를 선도했던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와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르, 다시, 르상스,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르네상스는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걸친 넓은 시대 동안의 서유럽의 문화운동입니다.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문화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르네상스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내려는 문화운동입니다. 범위는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먼저 르네상스를 알아보기 전에 유럽의 고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인데요. 그리스 로마는 인간 중심적인 묘사를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조각 중에 유명한 라우콘 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트로이 신간 라우콘과 그의 두 아들이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는 장면을 묘사한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입니다. 이 작품은 1506년에 로마에서 발굴되어 바티칸에서 대중에 공개된 이후 가장 유명한 그리스 조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트로이의 신간 라우콘과 그의 두 아들이 바다 뱀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인물들의 크기는 실제 인간의 크기와 비슷하며 높이는 2m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 로마는 국교를 기독교로 칙령하게 됩니다. 로마는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독교를 국교로 칙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모든 작품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다 빼내버리고 오직 신 중심적인 작품들과 미술들을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기독교를 기틀로 하여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 폭동과 난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 중심적인 사고를 포장했어야 됐었습니다. 빵과 물고기의 기적과 같은 그림에서 보듯이 역독성 없고 오직 본질만 추구하는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000년간의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유럽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교황의 주축으로 무슬림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할 목적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생겨나게 되고 기독교의 건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1000년간 이어지던 로마의 기독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신은 필요 없어. 신이 있어도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다시 그리스, 헬레니즘의 인본주의 중심인 인간 중심의 문화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문화를 재생시키고 부활시키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르네상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유럽에는 또한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 흑사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간염병입니다. 패스트는 지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 때 전파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00만 명 가량이 사망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죽음은 신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문화를 꽃피우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르네상스가 꽃핀 곳은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 피렌체입니다. 이곳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두오모 성당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피렌체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의 주 도시입니다. 아르노강 연변에 져지는 상공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서 13세기에서 15세기에 예술작품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근대과학이 탄생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이 탄생한 과학의 도시이고 르네상스의 과학혁명과 예술에서의 특이점이 융화를 이룬 도시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 운동은 곧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지역에 전파되어 각각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근대 유럽 문화의 태동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가 왜 이탈리아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제국에 의해 동로마가 멸망했을 때 서방으로 피난한 동로마 지식인들과 예술가 대부분이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중개무역 특성상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문물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상인들은 부와 힘을 얻고 교양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상인들이 예술가, 철학자, 인문학자, 수학자들에게 큰 후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많은 예술가들이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르네상스의 이 세 인물만 잘 기억해도 모든 작품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근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초상은 눈썹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넓은 이마가 미인의 전형으로 여겨져 여성들 사이에 눈썹을 뽑아버리는 일이 유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미완성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보는 사람에게 신비성을 느끼게 하여 모나리자의 수수께끼로서 오늘날도 적지 않은 문학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간에 대한 오묘한 감정과 관능의 표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 화가, 건축가인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작품 가운데 하나인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대리석으로 조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로마 산피에트로 대성당 입구에 있습니다.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연민 혹은 자비, 동정심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피에타상은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머물던 시절인 25세 때 프랑스인 추기경의 주문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피에타를 앞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피에타를 바라보면 중심이 성모 마리아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피에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조각상이 나옵니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을 담아내고 싶었지만 이중적으로 표현한 조각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화면의 구도는 대단히 수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창문과 4개의 무리를 이룬 12제자 등은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4복음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12문 등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학과 물리학도 발전했었는데요. 그런 모든 사상들이 이 그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밀라노 르네상스의 전성기는 이 작품의 장대한 구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의 종교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율성 속에 바탕을 둔 휴머니즘적 인간, 인격, 종교를 추구하였습니다. 유럽의 세속화가 가속화되었고요.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가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르네상스 시기의 가장 중요한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20세에 정식 수도사가 된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우신 예찬에서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성직자의 위선과 신학자 등의 허구서 등을 풍자하고 야유하였습니다. 1516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병기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우신예창 등에서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도 사제가 성경 해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타파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세의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을 1517년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가 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르네상스의 문화적 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르네상스는 현대의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미술에도 영향을 미친 사조였습니다. 르네상스를 기반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개신교 또한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샤넬리 수아는 제3화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